소중한 점심시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재료 및 구성품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1년차부터 18년차까지 쭉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대놀에서 준비한 강의 3편의 수술 동영상을 지원해주신 저의 영원한 파트너 박창주 교수님과 레지던트 3년차 이원우, 김우석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제가 외부 활동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늘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명태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한양대병원 식구들 모두에게 영상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임플란트 수술할 때 임플란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임상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투투 테이퍼 키트의 구성품을 수술할 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임플란트 구성 요소입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요. 치아 뿌리의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수술 재료는 우리가 임플란트 또는 픽스처라고 표현을 하죠. 임플란트도 회사별 또는 디자인, 표면 처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임플란트 픽스처에 대한 다양한 분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방식은 선생님들도 잘 알다시피 1차 수술과 2차 수술로 나누는데요. 1차 수술은 절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초기 고정이 낮으며 커버 스크루를 체결해서 봉합을 하는 시술이죠. 2차 수술은 1차 수술 후에 뼈와 임플란트가 고정되는 치유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잇몸을 노출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는 수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커버 스크루와 힐링 어버트먼트를 끼우는 기준은요, 바로 초기 고정력입니다. 초기 고정력이 15N보다 낮은 경우, 다시 말하면 치유 기간 동안 덴처 사용해야 하는 경우, 또 다량의 골 유도 재생술을 시행한 경우, 구강위생 관리가 불량하거나 헤비 스모크 환자의 경우는 커버 스크루를 이용을 해서 차후에 2차 수술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고정력이 25N 이상이면 1차 수술에 바로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해서 차후 2차 수술이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구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품은 커버 스크루인데요. 커버 스크루의 역할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내면에 연조직 혹은 치조골이 성장하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립한 커버 스크루의 사이즈에 따라서 커버 스크루의 형태가 달라 구별하기 쉽게 회사별로 제품을 컬러화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원장님이 선호하는 회사별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종류에 맞는 커버 스크루를 꼭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오스테이 임플란트의 미니와 레귤러 사이즈인데요. 바로 이 미니와 레귤러 사이즈 픽스처에 바로 커버 스크루를 체결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커버 스크루 역시 예전엔 단일 사이즈였지만요. 본 안의 임플란트 식립 깊이 또는 징지바 하이트, 다시 말하면 잇몸 두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커버 스크루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커버 스크루의 컨벡스란 바로 보시면 요 빨간 색깔 표시된 부분을 말하는데요. 요 볼록한 면을 다시 말하면 커버 스크루의 컨벡스라고 합니다.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가 바로 본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본 레벨보다 아래에 있으면 2차 수술할 때 골이 과도하게 성장해서 커버 스크루 위치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커버 스크루를 조금 더 높은 것을 사용하면 2차 수술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핸드 드라이버,
여기서 보시면 1.2 헥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렇게 헥사 드라이버를 끼워서 사용하시겠습니다. 수술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바로 이 뼈 안에 커버 스크루가 담겨져 있죠. 다량의 골 이식을 한 후에 차폐막인 멤브레인을 덮고 봉합한 임상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버 스크루는요, 힐링 어버트먼트와 다르게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잇몸 안으로 덮게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1차 수술 후에 골 유착, 다시 말하면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시기가 있죠. 그 시기가 지나면 2차 수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컨 오피를 하게 되는데요. 1차 수술 때 체결했던 커버 스크루를 제거하고 잇몸을 노출시켜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하게 됩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는요, 잇몸 밖으로 노출되는 구성품이기 때문에 환자의 진지바 하이트나 임플란트 식립 깊이에 따라서 직경과 높이가 매우 다양합니다. 힐링 어버트먼트의 역할은요, 이 트랜지션 존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이 트랜지션 존은요, 보철물을 올리기 전에 임플란트 기둥 역할을 하는 어버트먼트와 바로 잇몸 조직이 만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아의 자연스러운 외형과 잇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최종적으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확대해서 보면요. 바로 이 부분, 파란 색깔 보이시죠, 선생님들? 이 부분이 바로 트랜지션 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보철물이 시작되는 부위로서요, 잇몸 사이의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잇몸과 바로 이 어버트먼트가 만나는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트랜지션 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힐링 어버트먼트는요, 임플란트 플랫폼, 바로 이 빨간색 부분 있죠? 네,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임플란트 본체 상단에 위치한 평평한 표면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플란트 플랫폼보다 직경은 넓은 곳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플란트 플랫폼 직경이 4mm다. 그러면 힐링 어버트먼트의 직경은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넓은 4.5나 5.0을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진지바 하이트 역시 잇몸 두께와 치유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잇몸의 두께에 따라 진지바 하이트 역시 감안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힐링을 체결을 하고 슈처를 하게 됐죠. 힐링이 만약에 이렇게 묻히게 되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트랜지션 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이를 더 높은 것으로 바꿔주셔야 보철에 최적화된 트랜지션 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힐링을 체결했을 때 교환면과 측면에서 본 임상사진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운트가 있는 것을 프리 마운트, 마운트가 없는 것을 노 마운트라고 말을 합니다. 마운트 역시 회사마다 종류별로 컬러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의 미니 임플란트와 레귤러 임플란트의 마운트가 있는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의 임상사진입니다. 눈으로는 본안에 있는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방향의 정보를 이 마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마운트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요, 힐링 어버트먼트나 커버 스크루를 체결할 때 바로 시술 단계에 있어서 이 마운트를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마운트 제거를 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1.2 헥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운트를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임플란트의 가장 윗부분인 플랫폼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선생님들, 혹시 임플란트 케이스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산 임플란트 회사인 오스템, 토플랜, 덴티움 임플란트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사용하는 임플란트 케이스 앞면이고요. 바로 뒷면입니다. 특히 이 뒷면에는 많은 정보를 담겨 있는데요. 재고 정리할 때 보시면 유효기간이 빠른 것부터 먼저 사용하게 앞으로 배치하시면 되시고요. 이 바로 동그라미 부분은요, 임플란트의 타입, 즉 시스템을 어떤 것인지 표시한 것입니다.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해선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임상사진은 마운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표시고요. 그것을 바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 보시면 SA와 SO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픽스처의 표면 처리를 표시한 것인데요. SA는 표면의 샌드블라스팅과 황산이나 염산을 이용해 애칭한 표면 처리를 한 것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SO이 표면은 슈퍼오세로 인테그레이션의 약자인데요. SA 표면 처리 후에 혈병 형성 활성화를 위해서 물질을 코팅한 표면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임플란트 케이스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들,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 재료나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케이스를 꼼꼼하게 보는 습관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로서 다른 치과위생사와의 차별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임플란트 수술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요. 원장님들마다 선호하시는 임플란트 종류가 다양하고 스터디했을 때와 막상 임플란트 식립할 때의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평소 수술 스타일이나 변수가 생겼을 때의 추가 구성품을 여분으로 미리 준비해서 수술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 역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의 서머리는요. 임플란트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회사별, 종류별, 구성품을 숙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임플란트 키트 구성품입니다. 아마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원투투 테이퍼 키트입니다. 원투투 테이퍼 키트는요, 총 3가지의 타입 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드릴링 툴, 임플란트 식립 툴, 상부 체결 툴입니다. 먼저 드릴링 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종류의 구성품이 있고요. 하나하나 사용 용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랭스 드릴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마킹할 때 사용하는 드릴인데요. 플랩을 연 후에 드릴의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코티컬 본을 뚫어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마킹할 때 사용하는 드릴입니다. 이때 권장되는 드릴링 모드는요, 1200에서 1500rpm으로 설정한 후에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컷 드릴입니다. 첫 드릴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치조골에 홀을 형성하는 드릴인데요. 첫 번째 드릴을 보시면요. 사이드 컷 드릴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끝이 좀 더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랭스 드릴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가이드 드릴인데요. 가이드 드릴 역시 드릴링 위치 마킹할 때 사용하는 드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 컷 드릴을 사용하는 영상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할 때는 바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대구치 부분은 루트가 2개죠, 선생님들. 그래서 임플란트 형태상 루트가 하나인데 식립 시의 식립 방향이 그 발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금 막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심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이드 컷 드릴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의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바로 버컬 쪽으로 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드 컷 드릴을 사용하게 되면 옆에 임상사진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조금 더 가운데로 오게 됐죠. 그래서 보철을 할 때 만약에 버컬 쪽으로 드릴링을 하게 되면 크라운이 버컬 쪽, 즉 볼 쪽으로 크라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차후에 환자가 볼을 씹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이드 컷 드릴을 사용해서 홀을 가운데 쪽으로 뚫을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트위스트 드릴인데요. 다이메트랄 2.2 드릴이라고도 하는데요. 3.0 임플란트 식립 시의 첫 드릴 격, 바로 라스트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구치부 식립 시의 첫 드릴링을 할 때 사용하는 드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길이도요. 7mm부터 13mm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이 표시된 스탑 부분인데요. 그 스탑되는 부분에 바로 본이 최종으로 닿는 부분이 되겠고요. 2.2 트위스트 드릴은요, 스탑이 있는 드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보시는 드릴은요, 바로 2.7 트위스트 드릴로 스탑이 없는 드릴이라고 해서 넌 스탑 드릴이라고 합니다.
3.0의 임플란트 파이널 드릴로 사용하거나 앞서 설명드렸던 2.2 스탑 드릴이 구강 내 접근성이 떨어질 때 사용하는 드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테이퍼 드릴인데요. 드릴 역시 회사별, 사이즈별로 컬러화되어 있습니다. 1-2 테이퍼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 보이시는 스타퍼까지 골 드릴링을 하시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릴링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드릴이 테이퍼 모양으로 설계되어 기계적 고정력을 높이고 드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선호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1-2 테이퍼의 각도가 1:22와 같은 비율로 설계된 드릴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드릴의 각도의 비율은 드릴의 성능과 고정력, 정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2 테이퍼를 이용해서 드릴을 하는 영상입니다. 권장 RPM은요, 800에서 1500 RPM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드릴링 할 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시스트가 드릴을 껴주는 것을 선호하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스터디를 5.0으로 했다면 랭스 드릴 또는 가이드 드릴, 트위스트 드릴 사용 후에 순서대로 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보이시죠? 3.5, 4.0, 4.5, 5.0 순서대로 체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트위스트 드릴 사용 후에 1-2 테이퍼 드릴을 사용한 사진인데요. 홀이 커졌죠, 처음보다. 드릴링 툴 중에 하나인 드릴 익스텐션입니다. 전치부 식립시나 드릴의 길이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드릴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영상입니다. 핸드피스에 껴주시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드릴을 이 드릴 익스텐션에 끼워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2 패러럴 핀입니다. 초기 드릴링 후에 임플란트 식립할 각도로 잘 드릴링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살촉 모양으로 된 이 구성품은요, 테이퍼 패러럴 핀인데요. 테이퍼 패러럴 핀 역시 임플란트의 패스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구성품입니다. 특히 테이퍼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링을 한 후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끝이 임플란트 드릴 모양이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 패러럴 핀을 먼저 사용하시게 되면 당연히 홀 안에 들어가지 않겠죠. 초기 사이드 컷 드릴 혹은 트위스트 드릴을 사용한 후에 바로 패러럴 핀을 이용해서 드릴링 초반 임플란트의 패스, 즉 각도와 깊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뎁스 게이지인데요. 양쪽 다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인 뎁스 게이지의 용도는 오픈 렌즈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운트를 풀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식립할 때 사용하는 구성품입니다. 총 7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운트 드라이버입니다. 마운트가 연결되어 있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드라이버로요. 권장 RPM은 임플란트 식립 모드인 50 이하여야 합니다. 사용법을 보시면요.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할 때 마운트 드라이버를 핸드피스에 연결해서 식립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RPM은 드릴링 모드로 절대 선택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바로 임플란트 식립 모드로 꼭 바꾸셔야 하시겠습니다. 마운트가 없는 임플란트는 마운트 드라이버의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임플란트 플랫폼에 딱 맞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 내면의 모양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꼭 임플란트의 종류에 맞는 마운트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노마운트 임플란트 식립할 때의 영상인데요. 드라이버를 핸드피스에 연결한 후에 임플란트 케이스 안에서 임플란트 픽스처를 드라이버에 끼워서 식립하게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드라이버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에 미세한 식립 깊이를 더해주기 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임플란트 종류에 맞는 임플란트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하시고요. 혹 다른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는 임플란트 픽스처 자체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 주실 때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임플란트 드라이버를 먼저 임플란트 픽스처 내면에 체결을 해주시고 웬치를 이용해서 인 방향으로 토크를 줘서 주시면 임플란트가 미세하게 1에서 2mm 정도 손의 힘으로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마운트 익스텐션입니다. 마운트가 연결된 임플란트의 깊이를 추가로 조절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렌치가 필요하고 인 방향으로 설정한 뒤에 조이시면 되시겠습니다. 토크 익스텐션은요, 토크 렌치에 연결해서 사용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토크 드라이버의 길이를 연장시킬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보시면 임플란트 드라이버를 토크 익스텐션에 껴서 렌치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토크 렌치는 앞서 설명한 툴이라 한번 보시면 되시겠고요. 임플란트 드라이버를 임플란트 픽스처 내면에 끼운 뒤에요, 토크 렌치를 사용하게 되는 영상입니다. 리무버 툴은요, 마운트가 있는 픽스처를 식립한 후에 마운트 끼임이 발생하여 마운트를 분리시킬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상부 체결 툴입니다. 핸드 드라이버인데요. 커버 스크루나 힐링 어버트먼트를 풀거나 잠그는 데 사용하는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할 때 용도는요, 마운트를 제거를 할 때와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 시에 또는 커버 스크루를 사용할 때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토크 드라이버인데요. 렌치에 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트에 보면 S랑 L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요. 처음 보는 선생님들은 이것을 스몰이랑 라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뭐죠, 선생님들? 숄트랑 롱이죠. 네. 선생님들, 이번 장에서의 요약은요, 임플란트 키트의 구성품을 알고 사용 용도나 임플란트의 종류에 맞는 구성품을 익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따 FAQ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